조선 영조 시절 경상도 안동 인근 마을에 한씨 부인이라 불리는 29의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전염병으로 잃은 지 3년 시집에서는 재가를 강요했지만 그녀는 완강히 거부하고 홀로 작은 밭을 일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콩이라도 좀 팔아야 할 텐데. 한씨 부인은 광주리에 콩을 담아 장터로 향했습니다. 가을 추수가 끝난 시기라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장터 한편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저 사람 잡아라. 도둑이다. 한 남자가 무언가를 움켜쥐고 필사적으로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포졸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달리다가 그만 한씨 부인과 부딪혔습니다. 광주리의 콩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아이고. 남자는 급히 일어나 다시 달아났고 한씨 부인은 흩어진 콩을 주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이를 어쩌나. 그날 저녁 한씨 부인은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뒷마당 장독대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한씨 부인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그곳에는 낮에 봤던 그 남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남자는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포졸들에게 맞은 듯 했습니다. 당신이 낮에 그 도둑이 아닙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남자는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망설였습니다. 도둑을 숨겨주다 들키면 자신도 죄인이 됩니다. 하지만 남자의 상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한씨 부인은 남자를 헛간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씻기고 약을 발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은 정말 도둑이 아닙니까?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상혁군입니다. 이름은 김철수라고 합니다. 상혁군이 왜 도둑으로 오해를 받은 겁니까? 김철수는 힘겹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부자 최진사 댁에서 상여를 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여를 메고 가던 중에 관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 속에서요? 예. 마치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장지에 도착해서 몰래 관을 열어봤습니다. 한씨 부인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최 진사의 며느리가 살아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럼 산 사람을 묻으려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급히 며느리를 구해냈습니다. 그랬더니 최 진사가 저를 도둑으로 몰아 포졸들을 풀었습니다. 어째서 그런 짓을 한 겁니까? 김철수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재산 상속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최 진사의 아들이 일찍 죽었는데 며느리에게 재산이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한씨 부인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그 며느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 누이 집에 숨겨뒀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이 저를 잡으려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바로 그때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을 수색하라. 포졸들이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재빨리 김철수를 헛간 구석에 숨기고 집더미로 덮었습니다. 누구십니까? 한씨 부인이 밖으로 나가자 포졸 대장이 말했습니다. 도둑을 쫓고 있소. 이 근처로 도망쳤다는 첩보가 있소. 여기는 과부 혼자 사는데요. 그래도 수색해야 하오. 포졸들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씨 부인은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애써 침착한 척했습니다. 헛간도 살펴보자. 포졸들이 헛간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씨 부인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도 별다른 게 없군. 다행히 집더미 속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은 곧 떠났습니다.
한 씨 부인은 김철수를 꺼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인.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됩니다. 최 진사의 악행을 밝혀야 합니다. 김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 진사는 이 고을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를 거역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한 씨 부인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양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께 도움을 청해 보겠습니다. 누구신데요? 제 돌아가신 남편의 친구분입니다. 지금은 사원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한 씨 부인은 급히 서신을 썼습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 한양으로 보냈습니다. 며칠 동안 김철수는 한 씨 부인의 헛간에 숨어 지냈습니다. 한 씨 부인은 그에게 음식을 날라다 주고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부인, 왜 저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겁니까?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억울한 일을 당해봤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한 씨 부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남편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마을 양반이 남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옥에 가뒀고 그곳에서 전염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런 일이 그때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만큼은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김철수는 한 씨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일주일 후 한양에서 답신이 왔습니다. 한 씨 부인의 남편 친구인 사원부 관리가 직접 이곳으로 내려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 씨 부인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며칠 후 사원부 관리 이판서가 안동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한 씨 부인을 만나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 이판서님. 최 진사가 며느리를 산채로 묻으려 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며느리가 직접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판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며느리와 김철수를 데려오십시오. 제가 직접 최 진사를 신문하겠습니다. 다음 날 관아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최 진사와 김철수 그리고 며느리가 모두 불려왔습니다. 최 진사, 그대가 며느리를 살해하려 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이판서가 엄숙하게 물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며느리는 병으로 죽었습니다. 최 진사가 발끈했습니다. 그렇다면 며느리가 어떻게 살아있는 것이냐? 이판서가 며느리를 가리켰습니다. 최 진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앞으로 나와 증언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제게 독을 먹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지 않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관 속에서 깨어났습니다. 거짓말이다. 며느리가 나를 모함하고 있다. 최 진사가 소리쳤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냐? 이판서가 작은 병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은 최 진사 댁에서 발견한 독약입니다. 며느리의 몸에서 나온 독과 같은 것입니다. 최 진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최 진사, 그대는 며느리를 살해하려 한 죄로 유배형에 처한다. 그리고 모든 재산은 며느리에게 돌아간다. 이판서의 판결에 관아가 술렁거렸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이판서가 한 씨 부인을 불렀습니다. 한 씨 부인, 당신의 용기에 감사하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요. 과부의 몸으로 남자를 숨겨주고 돕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요. 그 용기가 한 사람의 목숨을 살렸소. 이판서는 한 씨 부인에게 포상금을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편히 사십시오. 감사합니다, 이판서님. 김철수도 한 씨 부인에게 깊이 절을 했습니다. 부인,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갚을 것 없습니다.
그저 올바르게 사세요. 하지만 마을에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이 남자를 집에 숨겨줬다더라. 과부가 남자를 며칠씩이나 집에 뒀다니. 수상한 일이야. 마을 사람들은 한씨 부인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이 한씨 부인을 찾아왔습니다. 한씨 부인, 마을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좋지 않게 말하고 있소. 알고 있습니다. 어찌할 생각이요? 한씨 부인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사람을 구한 것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과부가 남자를 집에 들인 것은 바로 그때 김철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장님,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김철수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모든 일을 설명했습니다. 최 진사의 악행과 한씨 부인이 자신을 구해준 일, 그리고 재판의 결과까지. 한씨 부인은 사람을 구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존경받아야 할 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봤네. 한씨 부인, 미안하오.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한씨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한씨 부인을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는 최 진사의 며느리가 준 사례금으로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상여꾼 일을 계속하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1년 후 김철수가 한씨 부인을 찾아왔습니다. 부인, 제가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김철수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저와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한씨 부인은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과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인의 용기와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평생 부인을 모시고 싶습니다. 한씨 부인은 오랜 고민 끝에 승낙했습니다. 좋습니다. 두 사람의 혼례 소식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판서도 한양에서 축하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혼례를 올린 후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김철수는 성실하게 일했고 한씨 부인은 밭을 일구며 살림을 꾸렸습니다. 3년 후 두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여보, 이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의로울 애자를 써서 의철이라고 짓는 것이 어떻겠소? 좋은 이름입니다. 김철수가 한씨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흘러 그들의 아들 의철은 훌륭하게 자라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늙은 한씨 부인과 김철수가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그날 밤을 생각하면 참 아찔했어요. 그러게요. 만약 당신이 저를 외면했다면 생각하기도 싫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김철수가 한씨 부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당신이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것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손주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외로운 과부와 억울한 상여꾼이었던 두 사람은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그럽시다. 용기 있는 선택이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말이요. 해가 저물어가는 가을 하늘 아래 두 사람은 손주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상여꾼의 비밀스러운 하룻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옳은 일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며 한 사람을 향한 선한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